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등락이 엇갈리는 그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날 이제 이렇게 마감된 데는 장 개장 후 30분 후에 발표된 그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인플레가 역시 진정되기는 어렵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예상치는 이제 3.2%였는데 3.5%로 발표가 되면서 요때가 이제 그 11시 우리 시간은 이제 11시 현지 시각으로 이제 아침 10시였는데요. 요때 요거 딱 발표 나고 나서 지수가 그냥 급락으로 진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어쨌든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주말장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 수준이 너무 높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 지수 상승에 제동이 좀 걸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인플레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CPI 지표, 그리고 이제 뭐 이달 말에 발표되는 이제 PCE 지표, 이런 게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CPI 지표가 이제 내주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내주에 발표될 CPI는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의 이제 문턱에서 조금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는 뭐 계속 올랐는데요. 그 다우 지수의 경우는 무려 지금 8일 연속 상승입니다. 다우는 지금 8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이 기간에 이제 나흘 상승하고 이제 나흘은 하락하는, S&P는 이틀 하락하고 이제 6일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다우 지수의 그 6일 연속 상승. 다우 지수의 경우는 뭐 과거에 보면은 최고 많았던 게 13일 연속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작년입니다. 13일 연속. 작년 7월 달에 있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13일 연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경우에는 뭐 17일 연속도 있었는데요. 18일 연속. 18일 연속 상승도 있었는데요. 하락은 가장 많은 게 이제 9일 연속 하락. 다우는 지금 8일 연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3일 상승하고 뭐 이틀 하락하고 하루 오르고 또 하루 하락하고 계속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뭐 지금 사상 최고가하고의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뭐 이날 하락폭이라고 해봐야 뭐 0.03% 하락이니까 뭐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어쨌거나 다우는 하여튼 8일째 상승을 이어갔다. 근데 이제 내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고, 화요일 날 이제 P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PPI와 이제 CPI, 생산자 물가와 이제 소비자 물가,
연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게 일단 상당히 하여튼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날도 어쨌든 이제 S&P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빅스는 이제 또 하락을 했는데요. 빅스가 이제 작년 연말이 12.45였는데 이날 이제 12.5. 거의 이제 오른 게 없죠. 이게 한때는 이게 뭐 50% 가까이 50%가 넘었었나요? 크게 이제 20이 넘어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까지는 못 갔나 하여튼 뭐 19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19.23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19.23이면 뭐 50%가 넘게 오른 거죠, 이게. 작년 말 대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는 이제 12.44. 뭐 금년도 최저가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반도체만 아주 특별히 좀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중에서 특히 이제 TSM이 뭐 4.5% 올라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 뭐 이것도 좋았고 뭐 엔비디아 이것도 뭐 1.27%니까 어쨌든 이것도 좀 괜찮았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 테슬라가 또 속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라픽 10 중에서는 또 일라이릴리가 특별히 좀 많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뭐 대체로 좀 상승이 좀 많았던 그런 날입니다. 지수동행 대표 종목 중에서도 보면은 요 애플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차트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세 개가 상승하고 이제 네 개가 하락.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 하락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픽 10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뭐 버크셔 해드웨이, 비자카드, 그다음에 JP 모간, P&G 프록터 앤 갬블 경우는 이제 52주 최고가 52주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금융주가 상당히 상승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비자카드, JP모간, 마스터카드 이런 게 전부 상승을 했고요. 일라이릴리가 좀 유독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S&P 500하고 이제 빅스 일간 차트를 한번 새롭게 차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지수가 고점일 때는 빅스가 저점을 찍고 지수가 이게 저점 찍을 때는 이 빅스가 고점을 찍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엇갈리죠. 이렇게 지수 저점은 요때 나왔는데 빅스 고점은 요때 나왔단 말이에요. 4월 15일 날. 근데 지수 저점은 4월 19일 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이 저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한 거죠. 여기서 4월 19일 날. 여기 이제 바로 요런 게 바로 그 다이버전스. 지수는 이제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요거 빅스는 이제 고점을 기록을 못했다. 이런 게 중요한 이제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수만 보실 게 아니라 빅스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주요 지표, 경제 지표는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표하고 소비 심리 지표 전부 다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 인플레는 이제
전월이 3.2%였고 예상치도 이제 3.2%였는데 3.5%로 발표가 됐고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표는 76을 예상을 했는데 67.4를 기록을 했고요. 경기도 약간 좀 꺾이는 게 아닌가. 그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월요일 날은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제 1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 지표 발표가 있고 화요일 날은 이제 PPI 지표,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는 홈디포, 개장 전에 홈디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 CPI, 그다음에 뉴욕주 제조업 지수, 소매 판매 이런 지표가 이제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출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우 종목인 시스코가 이제 장 마감 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목요일 날은 이제 뭐 여기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뭐 매주 발표하는 지표니까요. 이거는 수출입 물가라든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요 개장 전에 여기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후 어플라이 머티리얼과 로스스토어 요 실적 발표가 있고요. 5월 17일 금요일 날은 이제 10시에 미국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CPI 지표, 요 PPI가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되고,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요건 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지표니까 여기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인플레 물가 지표는 대체로 안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다우지수도 이제 이날 또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의 거리가 이제 마이너스 0.74%, 나스닥 0.62, S&P 0.60, 그리고 이제 나스닥비 0.97%로 전부 다 이제 1% 이내로 접근을 했죠. 유럽의 이제 주요 지수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하여튼 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고, 러셀 2000은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불안정할 때는 얘는 이제 주가는 빠지는 게 통상적이죠. 그 이날 보면 이제 그 10년물 국채가 4.5%대로 다시 뭐 회복이 됐습니다. 전날 4.449에서 이날은 이제 4.504, 금리가 이제 다시 올랐고요. 유가는 다시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TSM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740억 불인데, 삼성전자의 거의 2배입니다. 이 정도면 7,740이면은 뭐 상당히 하여튼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고요. 이날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이제 반도체는 제법 크게 올랐고,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가 크게 빠지면서 자동차 떨어졌고, 바이오 헬스는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떨어졌고요. 인터넷 뭐 플랫폼 이런 거는 뭐 아마존, 구글, 애플 뭐 전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좀 약했고, 은행주는 좋았죠. 뭐 JP모간, 뭐 마스터카드 뭐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52주 고가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근데 리테일하고 이제 홀세일 이쪽은 아마존이 이제 크게 하락한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이날 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좀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사상 최고가수는 전날 11개에서 이날은 9개로, 그 사상 최저가는 전날 없었는데 이날 1개, 월그린 부츠가 이제 사상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52주 고가에는 이제 총 12개나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프록터 앤 갬블, 뭐 코스트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스트라제네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컨스털레이션 에너지, 모토로라, 코카콜라 유럽, 퍼시픽, 핀터레스트, 이런 게 이제 52주 고가를 기록을 했고, 52주 저가는 이제 월그린 부츠하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무려 뭐 10%나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 그 지수가 이제 상승 흐름을,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뭐 5일 동안 이제 합이 1.71, 5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뭐 1.71%니까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또 아니죠. 어쨌든 이번 주에는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다음 주에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주 수요일 날 발표된 이제 CPI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여튼 뭐고 CPI 지표를 주목을 하는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거 이제 여하이 이제 그걸 이겨내면은 다시 또 상승 흐름을 또 다시 탈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